물론 경선에서 지금 90%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게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사법 리스크일 테지요. 1심에서 징역형 그리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분석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드디어 대법원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는 내일, 모레 혹은 일주일 뒤에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혹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거든요. 제 예측보다 조금씩 빨라요. 2부 배당한 것도 빠릅니다. 아직도 신속히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대선 후에 선고기를 잡기가 대법원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 왔다라고 봐요.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보니까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절차도 없거든요. 현재 4월 22일이니까 일주일에 2번, 3번씩 평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법리에 대해서 대법관들은 평의를 4-5차례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경 또 배당받고 한 달 내인 적어도 5월 20일 전에는 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사건,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골프 얘기, 또 백현동 협박받았다. 이 얘기들입니다. 이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 지금 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답변서를 어제 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하루 만에 형사 2부에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고 또 오늘 곧바로 첫 심리까지 바로 열었습니다. 구정현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오늘 대법원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대선 전에도 선거법 선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죠. 사실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심리를 열었잖아요. 네. 이거는 저도 놀랬고 사실 제가 아무리 떠올려봐도 이렇게 한 사건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게 보통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요. 그리고 열흘 이내에 반대쪽 피고인 이재명이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요. 그러면은 그때 소부에 배당을 하고 소부에서 한참 그때서야 심리를 하다가 이거 소부에서 안 되겠네? 라고 했을 때 소부에서 이제 이견이 생기거나 판례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한 거의 몇 달씩 까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전원합의체로 가면 그때서야 또 막 1, 2년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소부에서 이 사건 보기도 전에 그냥 바로 전원합의체로 고쳤다라는 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일단 오늘은 보였다라는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를 보였다. 왜냐하면 서류 다 들어오기 전에 쪼개가지고 막 심리를 먼저 진행하고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이미 항소 이유서에 대해서도 먼저 살펴보시고 또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때 보시고 그러니까 다 모여있을 때부터 비로소 시작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가급적 대선 전에 하려는 일정으로 가겠다. 중간에 심리가 너무나 길어지는 돌발 변수가 있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 늘어지는 건 그때 사정일 뿐이지 그런 걸 예상하거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처음부터 이걸 늦춰가지고 진행하면서 사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으로는 그 전에 끝내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인 건데 이게 지금 2달 안에 끝내는 건 사실 버겁기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2달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 1심과 2심이 동일할 경우에 그때는 소부에서 그냥 바로 끝내버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2달 안에 끝내는 게 넉넉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빠듯하긴 한데 빠듯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걸 오늘 전원합의체에 오늘 붙이고 오늘 심리했다라는 거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도 깨트리는 것이다. 굉장히 이건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빠르게 이 판단 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입니다. 이 상고심, 주심은 처음 배당받았던 대법원 형사 2부 박영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박 대법관은 취임사에서부터 무엇보다 신속, 공정을 강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판에 임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윤삼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죠. 전원 합의체에서. 그 재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신속하게 심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분이고,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박영재 주심도 신속이 제일 중요하다. 신속. 공정. 앞서 보셨습니다만 회부한 당일날 바로 전합에서 심리를 진행한 거, 이거는 대선 전에 아무쪼록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라의 혼란을 줄이겠다라는 대법원의 의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대법원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소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다는 자체가 이전에 전례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대법원에서 이런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인가. 지금 신속과 공정을 말했지만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도 중요하죠. 신속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공정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전혀 달랐던 문제예요. 그렇죠. 이번 판결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앞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판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리하게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대법원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가 헌법재판소와 달리 매일같이 평일을 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심리를 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낸다? 몇 차례 심리를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이 재판에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신속하게 결론 내린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정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직 변호사이신 우리 구재령 변호사님과 조현삼 변호사님 모두 오늘 대법원의 일련의 이 행동들, 결정들 모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공통되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구재령 변호사님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근데 이제 신속과 공정이라는 거는 신속함 안에서 공정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기 위해서 공정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두 개가 뭐 같이 갈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거 안에서 최대한 심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신속하기 때문에 공정을 포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또 민주당에서 그런 입장 보이실 것 같으면 절차의 위법의 문제가 불거졌던 왜 탄핵 사건에선 신속만 외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리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헌법 84조에 대해서 다수설이라면서 뭐 재판이 정지한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대법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 짓겠다. 그거는 정치권에서 지금 일고 있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를 예상했기 때문에 법원이 할 일을 미리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걸 다시 또 힘으로 누리려는 84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면 모르겠는데 재판권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겠다는 걸 막겠다? 그것도 또 다른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